공천이 뭐 100%다 나이스한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5, 60%, 70% 나이스하면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하. 거의 뭐 점수를 30점, 40점도 못 받게 생긴 공천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선거 망하는 거예요, 저게. 그냥 제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선거 예. 망하는 지름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선거 국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맞아요. 들어서고 나서도 예. 과연 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논란도 많았고 뭐 예.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서 비대위원장 그만두라는 일도 있었고 많이 흔들렸는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은 심판론을 배경으로 총선 압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강서 재보궐 승리 이후에 예, 지금 전망치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이대로 가면 과반을 못한다. 심지어 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20석, 뭐 130석밖에 못한다.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100석 이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100석 이하까지 나와요. 그 위기 의식을 느껴야지. 쏠림이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예.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고 아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거를 이겨야 본인 방탄이든 뭐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의 대권 가도든 만들어지는 거지. 예. 여기서 선거 지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뭐 똘똘 뭉쳐서 한 120석 했다 그래서 이게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책임론 나올 거예요. 깨지고 나면은 예. 왜 예상을 못하죠?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연장 방송 목요일에도 이제 시작을 했죠. 자, 정치 고수들의 여야 정치권을 향한 특급 처방전을 들을 수 있는 한판 정치 클리닉 시간. 자, 오늘은 또 지난주에 맛보기로 짧게 만났던 두 분을 만날 텐데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오셨어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죠? 네,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의사 가운을 또 입으시니까 이게 진짜 잘 어울리시는구나. 이게 원래 제 복장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진료를 하고 오셨던 겁니까? 아니 원래 오늘은 방송만 스케줄 잡혀 있어 갖고요. 제가 진료는 3일 하거든요. 월, 그러시구나. 금, 토 3일만 진료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네.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첫 번째 주제 얘기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 정파 중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미래를 신속히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예, 자 영상 보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처방전의 대상은 이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 연휴 시작과 함께 급박하게 이제 합당했다가 11일 만에 분당 얘기를 갔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모든 과정. 일단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이제 3지대의 필요성이란 게 뭐냐면 현 정부에 대한 실망. 예. 그다음에 이재명 야당 대표의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 대표에 대한 실망. 예. 그걸 묶어낼 수 있는 텐트를 쳤으면 예. 내부의 갈등이라는 거는 충분히 삭힐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네. 뭐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라섰더라고요. 배복주 뭐 정의당 정부 예, 대표. 예. 의 입당 문제를 가지고 갈라서는 걸 보고 이거는 갈라서려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가졌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중도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1번 싫고 2번 싫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1번과 2번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설득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어떤 정치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표라는 건 우린 객관식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객관식의 답을 3번이라는 거를 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사소한 갈등을 가지고 다시 갈라서는 길을 택한다. 안타깝죠. 그럼 천하람전 최고위원이 이제 어제 저희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거는 뭐 배복주 이름 많이 나왔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여러 요인들이 사실 있었다. 그 어떤 요인이 있다 한들 나는 갈라서는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그 현 개혁신당 대표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나이가 주는 젊음이나 발랄함은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답게 판단을 해야죠. 아직도 정치를 이렇게 원칙만 고집하는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만 고집하는 그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낙연 전 총리께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아. 왜냐하면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뭐 이제 지역구에 나가라 안 나가라 이런 예, 얘기인데 총선에 대해서. 총선에서 예.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예. 이분에게 주어진 거는 3년 뒤에 마지막 대선에 한 번의 기회는 있다고 저는 봤어요. 예. 예. 근데 딱 느낌이 뭐였냐면 먼저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나가는 성명을 발표할 때 저는 윤석열 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그릇의 차이다. 아, 그릇의 차이다. 왜냐하면 아. 이준석이라는 하나의 젊은 정치인을 놓고 예.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아, 오히려 그러면 어떤 의미에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잘 노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왜 이 아. 갈등은 그 당시 없었겠어요? 아, 더 했겠지.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 중에. 아, 우린 다 그 갈등을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선거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음. 본인을 죽였잖아요. 물론 그 뒤에 뭐 냉정한 정치 보복은 있었지만 예. 그거는 권력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그걸 행사를 했지 예. 대선 과정 중에는 자기를 내려놨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0.몇 %, 0.7%, 0.7. 뭐그 미량의 표에 이준석 대표의 표가 기여한 있겠죠, 했죠. 분명히. 예. 예. 그때 만일에 이런 식으로 갈라섰다면 음흠. 대선 과정 중에 아하. 그랬다면 지금의 현 대통령은 바뀌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아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분당 과정은 이준석과 이낙연, 이낙연과 이준석 손익 계산해 보면 누가 저는 더 많이 잃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러면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은 예. 제3지대의 출범을 바라는 그런 어떤 국민들. B1, B2 아하. 기호 번호 예. 1번, 2번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죠. 아, 국민이 제일 큰 피해를 네, 봤다. 그렇잖아요, 실제. 음, 이제 찍을 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예. 이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 아, 이번 총선에. 그럴 거 아닙니까? 1번, 아. 2번을 지지하는 분들은 열심히 가겠지만 아. 뭐 지금 현재 그 저기 어디죠? 그 갤럽이 그래도 여론조사 제일 예. 이제 성실하게 하는 네. 조직이니까 37대 31이잖아요. 예. 그러면 68%네요. 음. 투표율은 70% 이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하. 예. 양당을 그 투표하려는 그 정도. 만 가지 나머지 사람들 어디 찍으러 가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남아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찍어주기 위한 비례대표라도 시켜야겠다. 없을까요? 열정이 확 사그라들었죠. 아, 뭐 저 같은 사람이 일단 마음이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보면 우리 원장님이 많이 그 등장을 했습니다. 언론에 사실은 원장님의 어떤 공관위원장을 제안을 했었었다. 저 공관위원장 시켰으면 개혁신당은 잘 되지 않았을까요? 아, 실제로 원장님 제안 받으신 거 있으셨어요? 직접적인 제안은 받은 적은 없죠. 아, 그래요? 이제 워낙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하. 이준석 대표랑은 방송을 10년을 같이 했는데 아.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뭐 연락하는 사이고 아. 직접적인 제안은 없었고 예, 예. 뭐 이낙연 또 김종인 박사님도 계속 금명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김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인 인연 한 30년 가까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피부과 의사를 하고 사니까 예. 저 사람이 개업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 나름 정치 전계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인 인맥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직접 제가 이제 플레이어로 뛰지 않는 사람이면 뭐 심판 역할을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혀 정치를 모르는 아, 사람은 심판. 아니니까. 아하.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민주당이 이렇게 지리멸멸하는 게 음. 공관위원장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은 자꾸 이재명 그 대표를 비난을 하는데 예. 공관위원장이 이명백 고려대 교수. 이분을 이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존재감이 없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명백 그 정외과 고대 명예 교수님은 예.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비난을 받을 거예요. 어허. 실질적으로 공관위원장은 자기가 권리를 자기가 가진 공관위원장의 권리를 행사를 하면요 이런 식의 공천 못하죠. 이분이 과연 동의했을까요? 예. 누가 공천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음흠. 저는 몰랐다고 봐요.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막상 당해와 보니까 네, 그 본인은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그래서- 그만둬야죠. 아, 그럼 확 던졌어야 됐다. 아니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권리가 나한테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 그만두는 게 맞죠. 아. 장관이 됐든 예, 예. 뭐 누가 뭐 대통령 좀 예외지만 예, 예. 장관이 됐는데 내가 음. 권한이 전혀 없어. 그럼 장관을 왜 합니까? 아하. 그만둬야죠. 그렇군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민주당 얘기 이따가 엄청 아니 아나운서인데 내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 방송 그만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예. 싫은 멘트만 맨날 하라 그러면 하실래요? 예. 아유, 원장님 오늘 또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리시네. 아닌가요? 야,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박원석
우리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처방전 내리는 대상이 개혁신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늦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미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예, 차가 네. 막혀가지고 네. 예,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 관련 지난주 토론도 나눴습니다만, 자, 뭐 한 원장님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새로운 미래 지금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공관위원장에 지금 임명이 됐네요.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는지. 그 조기숙 교수가 예. 정치학자 중에 예. 이 삼지대에 대해서 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렬하게 예. 이 필요성과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을 강조해 오셨던 분이에요. 아, 민주당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맞아요.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책의 결론도 이겁니다. 결국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아주 오래된 양당 정치 예. 고쳐쓰기 어렵다. 결국에는 이제 이 넓은 어떤 이 양당 밖에 예. 이제 그런 삼지대를 통해서 양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이걸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가 열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놓으시니까 아. 그냥 본인만 발을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하. 또 과거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 근무하면서 예, 노무현 민주당도 대통령 들여다봤고 시절에. 정권에도 예. 참여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당의 공천에 참여해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나름의 좀 기준이나 아하.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제 뭐 그 공관위원장 결정되고 나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보면 나한테 전권 줬다고 내가 뭐 다 휘두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하에 음. 좋은 사람들이 음.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셔서 예. 저희로서는 뭐 흔쾌히 맡아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지금 뭐 입항국에 뭐 또 뭐 고르고 아하.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분 모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그리고 조기숙 아, 그래요? 교수님이 그 동안에 워낙 저 이 삼지대 이제 뭐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이러저러하게 이제 조언, 제안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조기숙 대표 공관위원장에게 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네네. 그 아이디어 참 발칙하고 좋지 않아요? 네네. 좀 말씀해 보셨어요? 전달하겠습니다. 네, 좀 아니 저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구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아니, 비례대표 그거는 이제 이제 제가 특정인을 네, 예를 든 말씀하신 이제 거고 한익병 거고. 원장님의 컨셉은 예, 예. 비정치인. 정치인들 비정치인들. 빠지고 아.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하. 묵묵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예, 실력 예. 있는 분들을 네.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넣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참신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이게 이제 이 삼지대 신당의 지역구 돌파 가능성도 열리지 않겠냐. 맨 정치했던 사람들이 또 비례대표 들어오고 이러는 거 별로 모양새 좋지 않다. 저는 뭐 타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네. 꼭 저희 뭐, 공관위원장님과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꼭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 선택만 있으면 되는 게 전 유권자니까. 아.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앞에 딱 나서면 예, 아, 예. 적어도 저 당은 우리가 한번 4년 정도는 한번 선택제. 기회를 주자. 아하. 왜냐 1번, 2번은 많이 봤잖아요. 아하. 그 두 정당이 해왔던 행태는 예. 지겹도록 봤는데 예. 뭐 답은 뻔했잖아요. 그러면 제3지대에 있는 비록 지금은 갈라서 있지만 예, 그 저는 원장님 뭐,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은 후보는 그렇게 막 공천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이제 공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이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비례대표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컨셉을 정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당연히 분인가요?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권한을 갖고 예. 계시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양당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성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시 그렇죠. 양당의 의석 독식하겠다고 위성정당 예. 만들고 민주당은 원래 그거는 그 저기 비례대표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아니 그러니까 게. 민주당은 게다가 또 뭐 다른 당들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같이 맞아요. 만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눈에 네. 그러면 그걸 비판하는 당신들 삼지대는 어떤 공천을 할 거냐 예. 이게 관심사일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사실은 그 정말 이제 참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그게 예. 이제 정당의 득표율도 높이고 지역구에 출마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오늘 저기 예. 그 민주당 공천 내용을 보고 아. 이낙연 대표님이 나가신 이유가 좀 보여. 너무 상황이 좋아져서 아, 저기 있었으면 다 같이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좀 더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이렇게 그 아랫사람을 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지금 제3지대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니 지금 뭐 훨씬 더. 이삭 죽기가 아니라 그냥 벼베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고 등에 칼 꼽힌 의원들이 이대로 승복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가. 예. 그러면 나올 때 지금 또 이제 이낙연 신당에 가기에는 그간 해왔던 발언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 근데 만일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있던 개혁신당에 넓은 텐트가 있었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당에서도 땡겨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거기 있으면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빅텐트가 쳐져 있다면 그런 대안은 전혀 자, 나올 그럼 수가 개혁신당 없거든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는 공관위원장을 조기숙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어제 이제 천하람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일단 관심 없다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1단계다. 계속 설득할 수 있고 가능성이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떠한 그 합류가 불발되면서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는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원장님. 방법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김종인밖에 없다. 저는 뭐 김종인 박사님 모시고 예.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본부장까지 다 맡겨갖고 선대위원장까지 다 예, 전권을 줘라. 정권을 주고 예. 이 개혁신당의 불씨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물론 뭐 김종인 박사에 대한 그 어떤 그 호불호는 또 나뉘지만 예. 지금 입장에서는 볼 때는 오늘 민주당 공천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개혁신당은 더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미래는 새가 불어난 일만 있어. 네. 그런가요? 네.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다 이제 그쪽으로 갈 일밖에 없을 것이다. 어떡할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쉽죠. 갈라선 거에 아쉽지만 현재 그 상황에서 개혁신당에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시간이라는 게 뭐 5년 뒤, 10년 뒤면 또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 2달 뒤에 선거인데 두 달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김종인 박사님 모시고 정권을 드리고 당에 대한 어떤 지침을 그 공천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죠. 그렇군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신당과 혹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다.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도와줄 확률이 높아졌다. 도와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네. 자, 박원석 책임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늘 이낙연 대표님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제 현재 접촉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 꽤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의원님 판단하시기엔 지금 이번 주말도 말씀하시고 이낙연 대표가 또 다음 주 가면 또 더 많은 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뭐 공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이후에 또 민주당 내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공천이 조용할 수는 없어요. 늘 이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은 불만이고, 그렇죠. 또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제 이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예. 근데 예년에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총선에서 괜찮은 성적을 냈을 때 공천 잡음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가셔가지고 이해찬 대표도 자르고 막 정청래 의원도 자르고 강기정 의원 자르고 했는데도 뭐 크게 그렇게 잡음은 없었어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가 당선되고는 했지만 조용히 하셨죠. 네.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애초에 예상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그렇죠. 결국에 무슨 윤심 공천, 뭐 검사 공천, 용심 공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동안에 윤 대통령이 당을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일방적이고 이게 수직적으로 당을 대했기 때문에 이제 공천에 저렇게 하면 이제 사단 난다.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여당일 때 늘 공천 파동이 났어요. 그렇죠. 진박 공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친이 친박 서로 죽고 죽이는 공천할 때도 그렇고. 그 덕에 민주당이 살아났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대다. 오히려 지금 반대다.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이 세게 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다른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이 못하면 또 그러나 그걸 새로운 떠나서 미래가. 제가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시점에서. 다른 예를 들지 않고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가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박용진의 지난 4년 동안의 활동만 딱 놓고 봤을 때 박용진이 하위 10%에 들어가서 탈락할 정도냐? 그럼 그거 잘 대한민국 이해가 국회의원 안 300명 다 돼요. 잘라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유치원 3법부터 시작해서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한 이런저런 뭐 지난 국회 때 뭐 유치원 활동이나 3법이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각종 경선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맞섰다는 것 이외에 하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그래서 민주당 정량 얘기는 평가 기준도 있고 정성 평가 기준도 있다는데 도대체 그 정성 평가의 기준이 뭔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막 나와요.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이미 잃기 시작한 거고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선관위원장 정필모 의원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민주당에 사퇴의 배경이 뭐냐? 어제 의총 때 이제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정체모를 여론조사 돈 거 항의하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그것부터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이따 초방전 내려야 되고 개혁신당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돼서. 자, 이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모두 이제 대안 세력으로서 이제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길을 잘 가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두 원장의 처방전을 좀 받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정당을 향한 처방전 먼저 함익병 원장님부터 내려주시죠. 조기숙 공관위원장이 임명됐으니까 임명돼서 일단 전열은 정비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금 국민들 눈에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합당을 추진해야 된다. 조기숙 공관위원장이랑 그 자리를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조기숙 공관위원장급이면 굉장히 공정하게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라. 개혁신당과. 네. 못할 새로운 이유가 미래와. 없잖아요. 와, 그래요. 정치라는 건 상상이고 상상이 현실화되면 그 지지자들의 그거를 뭐라 그럴까 지지를 묶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외연 확장 다시 고민해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제3지대가 제일 중요한 거 비례대표를 어떤 국민이 바라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을 지지하는 사람, 2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봐도 저런 분들을 비례로 모셨다면 저 당에 대해서 우리가 눈 질끈 감고 한 4년 정도에 한 번은 기회는 줘보자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구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10석 이상, 그다음에 선거에서 한 2, 30석. 그다음에 지금같이 민주당이 공천을 죽을 쏘준다면 호남에서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바람도 불 수 있다. 그러면 3당이 아니라 어쩌면 야당 교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거든요. 공천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기숙 선대 공관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2년 뒤에 총선에서 지금 당이 잘 된다 하더라도 2년 뒤 대선에 3년 뒤 대선에 어떤 기회를 가지려면 지금 다시 이준석 대표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선거 기간 내에 이준석 대표한테 당했던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치적 보복을 했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왜 못합니까? 자, 좀 멀리 보자.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 박원석 책임위원 말씀 주시죠. 지금은 일단 각자 이제 국민들 앞에 대안 세력으로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미래는 2월 4일 날 창당을 하고 나서 통합밖에 논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월 9일 날 통합 선언을 하자 그럴 때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정체성과 비전을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그 기초 위에서 통합을 하는 게 그게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정당다움을 채 갖지 못한 채 통합 논의를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냈다고 보고요. 저는 여전히 3지대에 대한 혹은 양당 정치 극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먹는 밥상을 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밥을 다 섞어버리면 잡탕밥 된다. 아니요, 잡탕도 먹을 만하면 괜찮아요. 조화롭고 아직까지 통합 조화롭고 질서 있게 질서 있게 함께 먹는 밥상 위에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새로운 미래는 공관위원장도 세웠고 그다음에 비어 있던 당직도 임명하기 때문에
이제 민심을 믿고 질주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호남에서부터 음. 민심의 풍향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찍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고르는 사람이에요. 고르는 사람한테 둘이가 찢어져 있으면 정말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 정치에 몸을 담고 계시고 그러니 조기숙 그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임명됐고 그 자리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왜 못 합치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1번과 2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엮어내지 못하면 예. 또 1번, 2번으로 간다 이거예요. 음. 늘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 주어지는데 예. 그 4년에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알겠습니다. 꼭 합쳐서 그 함익병 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새겨 듣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네. 이 다음 스텝을 만들 텐데 예. 제가 함익병 원장님의 선택을 받도록 꼭 모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원장님 근데 네. 마지막 그거 하고 다음 네. 이슈 넘어갈 텐데 그 원장님은 사실 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거론도 되셨는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나 또 선대위원장 합류하시면 공관위원이나 선대위원으로 혹시 저는 뭐 합류하시? 김 박사님 불러서 뭘 하라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늘 아. 돕죠. 그는 아. 워낙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응할 마음도 있으시다. 도와달라는데 어디 가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닌데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일인데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얼마나 김종인 박사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모시고 예. 조기숙 그 공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해서 아하. 선거를 치르는데 예.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냐 그러면 예. 지역구에서 갈등이 적어요. 아하. 지금 양당의 후보들이 예. 지역구에 갈등이 없다고요. 아하. 그러면 비례대표만 잘 내세우면 되는데 비례대표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정치인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만 10명에서 15명을 공천을 하면 예. 각각의 지역구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왜 안 하느냐. 아하. 그 부분을 네. 이제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도 참고를 해서 또 길을 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판 정치 클리닉 오늘 두 번째 처방전 주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의 조사의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 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당 공천 논란이 커지자 직접 기자들 앞에 입장을 밝혔고 핵심적인 용인은 합리적 기준이었다. 그리고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장님부터? 일단 저 뭐 강도하고 새우깡 칼 얘기는 예. 비유가 적절치가 않죠. 네. 그런가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 중에 0점을 매긴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0점을 매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아하.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정당 활동을 했는데 저 의원이 나한테 얼마나 해꾸지를 했으면 0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불구 대천지 원수들 사이가 아니면 아하. 그런 평점을 매기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얘가 박원석 의원이랑 같이 정당 활동했는데 나랑 스탠스가 너무 달라.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자리에 있다 그러더라도 예. 0점을 주는 거는 아하. 0점을 준 사람을 잘라야 돼요. 오히려 그게 빵점 준 맞잖아요, 사람. 합리적으로. 같은 당 의원끼리 0점을 준 사람 자체가 같은 당으로서 상대당 의원이라도 0점 줄 수는 없죠. 아하. 예, 자 우리 박 의원님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누구나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나요? 어쨌든 뭐 얼마 전에 SNS 메시지 쓴 거를 봐도 예. 어쨌든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 잎이 날려면 뭐 기존에 있던 잎은 져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로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아주 근본적 수준에서 나온 적이 있었나? 근래의 민주당이 없습니다. 최근 뭐 공천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대 19대 1을 그렇게 봐도 뭐 단지 이제 얼마나 잡음의 크기가 크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무슨 여론조사 업체가 뭐 탈락한 업체를 끌어다가 이 하위 20%에 드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시켰다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경선이나 공천 그 자체에 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식의 논란까지 지금 비화될 상황이어서 예. 상당히 위기죠. 근데 위기인데 당 대표는 별로 위기를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뭐 대표직을 흔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쯤 되면은요. 예. 저는 저 같으면 출마 안 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걸로 논란을 덮겠어요.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걸 돌파하겠다. 네. 나부터 내려놓겠다. 아, 해가지고 아니면 뭐 대표직을 물러나고 예. 이 조기 선대위를 띄우든가 예. 이런 걸로 저는 이 논란을 덮겠어요. 되물릴 수 없다면 아하. 이걸 왜 못 되물려요? 거꾸로 되물릴 수 없다면 이미 해놓은 공천을 예. 이미 해놓은 공천을 거꾸로 되물릴 수 없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불만을 잠재우고 돌파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기를 위기로. 그러면 예. 공천 다 끝나고 사퇴하는 거는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다면 그때쯤 할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예상도 그 있긴 선거하러 한데. 가는 거잖아요. 자기 출마하러 예, 예. 개항을 해. 예.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예.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음. 본인은 다 들고 또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은 다 들고 지금 오죽하면은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란 말이 나오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만 이제 낡은 물이고 이 장강의 이 안물이니 뒷물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겠냐고요. 예. 친명 행제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낙연 대표께서 독자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하지 않았나. 예, 명확하게 예상. 예상. 아, 그렇군요. 네. 그것까지 예상했을까요? 아니 결과가 너무 너무 그렇다. 너무 그래서. 아하.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좀 당내 그 공천 상황 굉장히 이제 불공정 시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는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 이분들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도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나는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님의 말씀이 제일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에 지금 공천위원장 도장 찍어야지 공천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또 이것을 마지막에 찍어야 되겠지만 승인을 해야겠죠. 공관위원장의 도장 없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분도 신문을 보시면 자기가 평생 70 이상 아.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 훌륭한 정치학자였죠. 네. 정치학자로서. 도대체 무슨 우리 사회는 예. 어느 자리에 항상 위계 질서는 있지만 예. 뭐 최종은 당 대표가 직인을 찍어야 되겠지만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를 향해서도 누구든 어. 그런 자리 아닌가요? 난 잘 몰라요. 과거에 의원님. 민주당